저는 30년 동안 분식집 하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망할 줄 알았죠. 정말로요. 그런데 가게 앞에 서 있던 13살 아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모, 낡아 빠진 저 폐가 지금 사셔야 해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돈 전부를 거기에 쓰라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폐가는 수억 원짜리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돈보다 큰 걸 그 아이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현금 말고요.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요? 그날 저는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엄마가 됐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분옥입니다. 올해 55이에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밀가루 반죽을 시작해요. 튀김 기름을 데우고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죠. 하루 종일 기름 앞에 서 있으면 옷에서 튀김 냄새가 배어요. 머리카락도 손도 온몸이 다 기름 냄새예요. 샤워를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단골들이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월세 내고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 일대가 재개발 검토 지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소문이겠거니 했죠. 우리 동네 같은 데가 재개발이 되겠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뀐 동네인데요.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분옥 씨,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야겠어요. 네, 얼마나요?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요.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도 매달 월세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거기에 30만 원을 더 내라니요. 건물주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조금만 천천히. 분옥 씨도 아시잖아요. 요즘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재산세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고 이해 좀 해줘요. 이해는 하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30년을 한 곳에서 버텼는데 이제 여기서 쫓겨나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세 올린 거 내고 재료비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아니, 마이너스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 앞에 이상한 아이 하나가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 7시쯤이면 어김없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유리창에 붙은 메뉴판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가더라고요. 배고픈 건가 싶어서 한 번은 불러볼까 했는데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냥 뒀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평소보다 더 오래 서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도 그냥 서 있더라고요.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애야, 이리 들어와. 아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1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얼굴은 깡마르고 눈은 또렷했는데 뭔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석자리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배고프지? 뭐 먹을래? 괜찮아요. 괜찮긴. 떡볶이 먹을래? 김밥 먹을래? 아무거나요. 저는 떡볶이를 끓여서 아이 앞에 놨어요. 그리고 김밥도 한 줄 잘라서 같이 줬죠. 아이는 처음엔 천천히 먹는 척 하다가 나중엔 정말 빠르게 먹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다 먹고 나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응, 집은 어디야? 아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학교는 다녀.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 갈 곳이 없구나. 이름이 뭐야? 이도윤이요. 도윤이구나. 나는 정분옥이야. 이모라고 불러.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무섭게 또렷한 눈이었어요. 이모, 여기 장사 잘 돼요? 갑자기 뭔 질문이지 싶었어요. 그냥 그래. 왜? 손님이 몇 명쯤 와요? 하루에? 글쎄, 세어본 적은 없는데 한 50명? 60명?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기록이요. 기록? 네. 손님 수, 시간대, 메뉴. 그런 거요. 처음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진지했어요. 정말로 뭔가를 적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너 어디서 자? 여기저기요. 부모님은? 없어요. 친척은? 아는 어른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혼자라니요. 갈 곳도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니요. 도윤아, 네, 여기서 좀 지낼래? 나 혼자 사는데 방 하나 비어 있어.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학교는 꼭 다녀야 해. 그리고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 알겠지?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도윤이는 제 가게에서,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말도 별로 안 하고 각자 할 일만 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도윤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게 청소를 도와줬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가게에 앉아서 계속 뭔가를 적었어요. 도윤아, 너 뭘 그렇게 적어? 손님 기록이요. 손님 기록? 네. 몇 시에 몇 명이 왔는지, 뭘 주문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거요. 그걸 왜? 패턴이 보여요. 패턴? 도윤이가 공책을 펼쳐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엔 정말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간대별 손님 수, 메뉴별 주문 횟수, 평균 대기 시간.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모,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모는 그때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네. 어제는 5명이 그냥 갔어요. 오늘은 3명.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기다리다가 간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럼 어떡하면 돼? 간단해요.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너는 학교 가야지. 방과 후에요. 제가 오후 3시쯤 오면 저녁 시간대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공책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떡볶이 재료 손질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미리 해놓으면 이모는 조리에만 집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30분은 단축돼요. 이 아이가 정말 13살이 맞나 싶었어요. 도윤아, 너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줬어? 아무도요. 그냥 보면 보여요. 뭐가? 숫자요. 패턴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부터였어요. 도윤이 말대로 해봤어요. 도윤이가 방과 후에 와서 재료 손질을 미리 해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간이 줄었어요. 손님이 몰릴 때도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도윤이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도윤이가 워낙 정확하고 빨라서 금방 익숙해졌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계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20만 원이나 더 벌었어요.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도윤아, 이거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모가 맛있게 만드셔서예요. 그래도 내가 도와준 덕분에 손님들을 더 받을 수 있었어. 도윤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이모, 응? 여기 근처에 폐가 있잖아요. 폐가? 어디? 저 위쪽 언덕. 지붕 무너진 집. 아, 거기. 귀신 나온다는데. 왜? 도윤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거 지금 사야 해요. 뭐? 그 집. 지금 사셔야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도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은 완전히 망가진 데야. 사람도 안 살아. 알아요. 그래서 싸요. 싸기야 하겠지. 그런데 그걸 사서 뭐하게?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곧 비싸질 거예요. 뭐라고? 그 집. 1년 안에 10배는 오를 거예요. 저는 도윤이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도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 저 믿으세요? 그야 믿지. 그럼 그 집 사세요. 제발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게 들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알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평생 모은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2,300만 원.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 앞에 앉았어요. 이모, 오늘 부동산 가요. 진심이구나. 네. 빨리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부동산을 어떻게 안다고 그러는지. 그런데 도윤이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그냥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오후에 도윤이가 학교 끝나자마자 왔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이었어요. 이모 가요. 야, 숙제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로 갔어요.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죠. 분옥 씨. 웬일이야? 저기, 언덕 위에 폐가 있잖아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아저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폐가? 그 귀신 나온다는 집? 네. 에이, 분옥 씨. 그거 사서 뭐하게. 완전히 망가진 데야. 고치려면 돈이 더 들어.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얼마예요? 응? 너 누구야? 저 조카예요. 얼마냐고요? 아저씨가 도윤이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조카가 똘똘하네. 글쎄, 주인이 급하게 내놓긴 했는데 2천만 원? 제 통장 잔고가 2,300만 원이었어요.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나면 남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죠. 좀 깎아주실 수 없어요? 깎아줘봤자 얼마나 깎겠어. 1800? 그것도 주인 설득해야 하는데.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사요. 도윤아, 제발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아저씨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분옥 씨, 진심이야? 네, 알았어. 주인한테 연락해 볼게. 1800에 정리해 줄게. 계약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지붕도 무너진 집에 쏟아붓는 거였어요.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도윤이 눈을 보니까 그냥 믿어보고 싶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한마디 했어요. 분옥 씨,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집 정말 아무 쓸모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은 돈 500만 원. 이게 제 전부였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믿어. 제가 설명할게요. 도윤이가 공책을 펼쳤어요. 거기엔 이상한 그림들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모, 저 일주일 전부터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여기저기요. 새벽에도 나갔어요. 이모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도윤아, 그건 위험해. 알아요. 근데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봤거든요. 도윤이가 공책을 넘겼어요. 거기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측량 표시예요. 측량? 네. 저 패가 뒤쪽 공터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공사 차량 사진이었어요. 이 차들이 일주일에 2번씩 와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그게 왜 중요한데? 도윤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모, 재개발은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우리 가게도? 아니요. 가게는 재개발 구역 밖이에요. 근데 그 폐가는 안쪽이에요. 확실해? 네. 제가 구청 앞에도 가봤어요. 거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류들 사진 찍어 왔어요. 도윤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낡은 폴더폰이었는데 거기에 서류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이게 진짜 구청 서류야? 네. 공개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뿐이에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로 재개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 개발 구역에 그 폐가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럼 언제 발표돼?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안에요. 어떻게 알아? 예산 편성 일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맞춰서 역산하면 나와요. 이 아이가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도윤아, 너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도윤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제 아빠가 건설 회사 다녔어요. 응?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 전에는 항상 신호가 있다고. 측량, 공사 차량, 공무원 동선.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네. 아빠 말 듣고 배운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걸 써먹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도윤아. 괜찮아요. 대신 이모한테 써먹으면 되니까. 도윤이가 웃었어요. 어른 같은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죠. 사장님, 혹시 언덕 위 집 사신 분 맞으세요? 네. 아,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 집 되팔 생각 없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저희가 좀 필요해서요.
얼마에 사셨죠? 2천? 제가 2,500에 살게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 이익이었어요. 솔직히 혹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 안 팔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3천 드릴게요. 안 팔아요. 남자 표정이 굳었어요. 사장님, 지금 좋은 값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팔아요. 남자가 명함을 놓고 나갔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거. 다음 날 민원이 들어왔어요. 분식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소음 민원 없었는데 그 다음 날엔 위생 점검이 나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게는 깨끗했어요. 도윤이가 매일 청소해줬거든요. 점검관이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깨끗하시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엔 가스 안전 점검이 나왔어요. 정기 점검입니다. 정기 점검은 작년에 했는데요. 재점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누가 압박하고 있어요. 압박? 네. 집 되팔게 하려고요. 어떡하지? 버티면 돼요. 근데 계속 이러면. 도윤이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다 기록돼 있어요. 도윤이는 정말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민원 들어온 날짜, 시간, 내용, 점검 나온 사람 이름까지. 심지어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다시 왔을 때도 몰래 사진을 찍어뒀더라고요. 이모, 이거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뭐해? 증거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압박은 계속됐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아니, 도윤이가 버텨냈어요. 그 애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뒀고 점검 올 때마다 대응했어요. 13살짜리가 공무원들한테 조목조목법 조항을 대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나이 든 남자였어요. 사장님, 그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제가 5천에 살게요.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안 팔아요. 6천 드릴게요. 안 팔아요. 사장님, 왜 이러세요? 떼돈 버실 수 있잖아요. 도윤이가 나왔어요. 아저씨, 그만 가세요. 너 뭐야? 저희는 안 판다고 했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애가 버릇이 없네. 어른한테 말대꾸야? 그때 제가 나섰어요. 우리 조카 말이 맞아요. 안 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남자가 쏘아보다가 나갔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곧 발표 날 거예요. 재개발? 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어떻게 알아? 구청 게시판에 예고 공고 떴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진짜? 네. 진짜예요. 사흘 후였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구 재개발 확정,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우리 동네가 화면에 나왔어요. 그리고 핵심 개발 구역 지도가 나왔는데 그 폐가가 정중앙에 있었어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부동산 아저씨였어요. 분옥 씨, 봤어? 뉴스. 네, 봤어요. 대박이야, 대박. 그 집이 물류센터 진입로 바로 옆이래. 지금 8천에도 사겠다는 사람 있어. 아니, 1억도 받을 수 있어. 분옥 씨, 어떻게 알았어?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이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집 사겠다고. 1억 5천, 2억,
2억 5천의 현금으로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요. 1,800만 원에 산 집이 2억이 넘어간다니 꿈 같았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아직 안 팔아요. 뭐, 조금만 더 기다려요. 도윤아, 2억이야. 2억? 알아요. 근데 아직이에요. 언제까지? 도윤이가 달력을 가리켰어요. 한 달 후에 협상 테이블이 열려요. 협상? 네. 시에서 개발업체랑 토지 소유주들 모아서 협상해요. 거기서 최종 가격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팔라고?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거기서 다른 걸 받아요. 다른 걸? 현금 말고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아이가 계획한 게 단순히 집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었구나.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구나. 도윤아, 넌 도대체...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를 끝까지 믿어야겠다고. 그날 밤 도윤이는 공책에 뭔가를 적었어요. 못 써? 협상 시나리오요. 협상을 어떻게 해? 준비하면 돼요. 저한테 계획 있어요. 저는 도윤이 옆에 앉았어요. 도윤아. 네. 고마워. 왜요? 나한테 희망을 준 것. 도윤이가 빙긋 웃었어요. 이모도 저한테 희망 줬잖아요. 떡볶이 한 그릇으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었어요. 한 달 후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날. 도윤이와 저는 구청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협상 날짜가 다가오는 한 달 동안 도윤이는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매일 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계산하고 다시 지우고 그러다가 새벽에 몰래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도윤아, 또 나가려고? 네. 조금만요. 위험해. 새벽인데. 괜찮아요. 30분만 다녀올게요. 걱정됐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도윤이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보고 다녀? 표지판이요. 표지판? 네. 공사 차량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어떤 길을 쓰는지. 그게 왜 중요한데? 도윤이가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 동네 지도였는데 거기에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모 봐요. 이 길로 공사 차량이 매일 와요. 근데 이 길은 좁아요. 응. 그래서 나중에 물류센터 완성되면 큰 트럭들이 못 들어와요. 그럼 새 길을 내야 해요. 여기. 도윤이 손가락이 우리 폐가 뒤쪽을 가리켰어요. 여기가 제일 넓고 경사도 완만해요. 그래서 여기로 진입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확실해? 네. 제가 측량 기사 아저씨들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걔들도 여기를 계속 재요. 너 따라다녔어?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땅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 네.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도윤이가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물류센터 들어서면 주변에 상가도 생겨요. 상가? 네. 물류센터 직원들 밥 먹을 곳, 편의시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층에 상가 구역을 만들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 우리가 현금 대신 거기 점포 하나 받으면 돼요.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도윤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부동산 개발 관련 법규요. 도서관에서 복사해 왔어요. 13살짜리가 법 서류를 읽었다고요? 도윤아, 너 이거 다 이해해? 네. 어려운 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일주일 후 도윤이가 가게에 와서 말했어요. 이모, 내일 구청 가요. 협상 전에? 네. 미리 자료 확인해야 돼요.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갔어요. 도윤이는 민원실 직원한테 물었어요. 저기요, 재개발 관련 자료 볼 수 있어요? 너 학생이지? 숙제야? 네, 숙제요. 직원이 웃으면서 자료를 내줬어요. 도윤이는 1시간 동안 그걸 읽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지켜봤죠. 나오면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제 생각이 맞았어요. 뭐가? 진입로 위치. 공식 계획서에도 우리 땅 뒤쪽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상가 계획도 있어요. 1층 전체가 상업시설이에요. 점포는 몇 개? 12개요. 근데 제일 좋은 위치가 3곳이에요. 어디? 입구 바로 옆, 중앙, 그리고 끝쪽 코너. 우리는 입구 옆 받아야 해요. 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을 거니까요. 이해가. 정말 다 계산하고 있구나. 협상 이틀 전이었어요.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제안 드립니다. 3억? 현금 3억 드릴게요. 3억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죄송하지만 5억 드리겠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5억? 2억? 네.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5억 현금으로 드립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모.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팔아요. 사장님, 나가주세요. 남자들이 나갔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물었어요. 이모, 후회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흔들렸어. 저도요. 응? 저도 무서웠어요. 5억이면 이모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팔았어. 왜요?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너를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게 5억보다 더 가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괜찮아. 우리 끝까지 가보자. 드디어 협상 당일이 됐어요. 구청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개발업체 사람들, 시청 공무원들, 다른 토지 소유주들. 우리는 제일 구석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한 명씩 호명하면서 보상안을 제시했어요. 김 씨, 토지 150평, 보상금 7억. 이 씨, 토지 200평, 보상금 9억.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차례가 왔어요. 정분옥 씨, 토지 80평, 건물 포함 보상금.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5억 2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면적에 비해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개발업체 쪽 사람이 말했어요. 정분옥 씨 토지는 진입로 필수 구간이라 프리미엄 붙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도윤이를 봤어요. 너 누구야? 저 정분옥 이모 조카예요. 조카? 애가 왜 나서? 도윤이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현금 보상 안 받을게요. 뭐? 대신 다른 걸 받고 싶어요. 담당 공무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애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도 진지해요. 개발업체 사람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그럼 뭘 원하는데? 도윤이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새로 지어질 상가 1층 점포 하나요. 입구 옆 A-1호.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뭐, 점포? 네. 5억 현금 대신 점포 하나 주세요. 소유권으로요. 개발업체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애야, 그건. 도윤이가 말을 끊었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부동산 개발법 제37조 2항 보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맞네. 그리고 점포 A-2로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이에요. 저희 보상금보다 낮죠? 시에서는 이득이에요. 개발업체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섰어요. 잠깐만. 우리가 왜 제일 좋은 자리를? 도윤이가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안 그러시면 저희 땅 안 팔아요. 뭐? 진입로 못 내잖아요. 그럼 공사 못 하죠. 이봐, 애가. 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공사비 20억은 더 들 거예요. 저 계산해 봤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팀장이 도윤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몇 살이야? 13살이요. 13살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책 읽으면 나와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 회의 좀 하자. 개발업체 사람들이 나갔어요. 20분 후 들어왔어요. 좋아. 점포 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5년간 용도 변경 금지. 식당이나 카페만 운영 가능.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데 저희도 조건 있어요. 또 운영권 같이 주세요. 그리고 첫 3년간 관리비 면제. 팀장이 피식 웃었어요. 야, 너 장사꾼이냐? 아니요. 생존자예요. 그 말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결국 협상이 타결됐어요. 우리는 점포 A-1호를 받기로 했어요. 소유권, 운영권, 3년 관리비 면제 포함해서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팀장이 도윤이를 불렀어요. 애야. 네. 나중에 크면 우리 회사 와. 일 잘할 것 같은데. 도윤이가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오는 길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이모가 저 믿어줘서.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넌 어떻게 다 알았어? 진입로 위치, 점포같이 다. 도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요, 이모.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사람? 네. 측량 기사들이 어디를 자주 재는지, 공무원들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개발업체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와요. 이모도 그랬잖아요. 저 처음 봤을 때 배고픈지 물어보셨잖아요. 응. 숫자로 보면 저는 그냥 쓸모없는 애였어요. 근데 이모는 사람으로 봐줬어요. 눈물이 났어요. 도윤아.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공책에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뭐라고 썼어? 챕터 3 끝. 챕터 4 시작. 이라고요. 챕터 4는 뭔데? 도윤이가 웃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6개월 후였어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우리 가게는 여전히 장사를 했지만 마음은 이미 새 점포로 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설계도를 들고 왔어요. 이모, 이거 봐요. 우리 점포 설계도예요. 우와, 진짜 크다. 네, 50평이에요. 그리고 입구 바로 옆이라 유동인구 최고예요. 뭐랄까? 이모 분식 브랜드 만들어요. 브랜드?
네. 분옥이네 떡볶이 어때요? 저는 웃었어요. 좋네. 근데 브랜드까지는. 이모, 여기 물류센터 직원만 500명이에요. 주변 상가 직원 합치면 1000명. 다 잠재 고객이에요. 그래도, 그리고요. 도윤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층 점포들 임대 계약이요. 저희가 1층 주인이니까 관리 수익도 들어와요. 진짜? 네. 한 달에 한 300은 나올 거예요. 300만 원이요. 지금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많았어요. 도윤아, 이거 꿈 아니지?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꿈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정분옥 씨? 네. 구청 건축가입니다. 점포 공사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제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구청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도윤이를 깨웠어요. 도윤아, 일어나. 구청 가야 돼. 무슨 일이에요? 설계 변경이래. 도윤이 표정이 굳었어요. 또 시작이네요. 또, 네. 방해 공작이요. 구청에 도착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보세요. A-1호 위치에 소방 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점포 면적이 줄어들어요. 50평에서 35평으로요. 네. 15평이나 줄어든다고요? 그건 처음 계약이랑 달라요. 저희도 난감합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도윤이가 서류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소방법은 작년에 이미 개정됐어요. 근데 설계할 때 왜 반영 안 했어요? 공무원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리고 이 소방 설비 A-1로만 추가하는 거예요? 다른 점포들은요? 다른 점포는 문제 없습니다. 왜요? 같은 건물인데? 그건 구조상 도윤이가 서류를 탁 내려놨어요. 거짓말이에요. 뭐?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우리 점포 면적 줄이려고. 공무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애가 지금 증거 있어요. 이 서류 날짜 보세요. 일주일 전에 작성됐어요. 근데 소방법 개정은 작년이었다고요.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아요? 누가 압력 넣은 거죠? 공무원이 말을 못했어요. 도윤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했어요. 지금 대화 전부 필요하면 신문사에 제보할게요. 공무원, 특정 업체와 결탁 의혹 이런 제목으로요. 잠깐,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공무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개발업체 쪽에서 요청했습니다. 왜요? A-1호 자리가 너무 좋답니다. 자기들이 직영 매장 내고 싶대요. 역시 그거였어요. 도윤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계약서 있죠? 공식 계약서. 거기에 A-1호 50평, 소유권 이전 다 나와 있어요.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저희는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방해하시면 고소할게요. 공무원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는 구청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도윤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무서웠어요. 응? 떨리는 거 참느라.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모. 괜찮아.
이제 끝났어.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가게에 위생 점검이 나왔어요. 또요. 정기 점검입니다. 지난달에 했잖아요. 특별 점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뒤집어 찾았어요. 먼지 하나까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도윤이가 매일 청소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세무조사 예고가 왔어요. 영업신고증 확인차 방문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문제 없었는데요.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에요. 알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요. 그냥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점검이 4번 나왔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점검이에요. 자꾸 나오니까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30%나 떨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주저앉았어요. 안 되겠어. 이러다가 가게 망하겠어. 도윤이가 옆에 앉았어요. 이모, 조금만 더 버텨요. 버티긴.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방법 찾을게요. 무슨 방법?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는 안 할 거예요. 도윤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아이도 한계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가 와 있었어요. 그 개발업체 팀장이었어요. 사장님. 뭐예요? 얘기 좀 합시다. 팀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도 힘드시죠? 요즘 장사 안 되고.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팀장이 웃었어요. 증거 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는 증거? 없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점검을 요청했을 뿐이에요. 시민의 권리죠. 비겁한 방법이었어요. 우리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A-1로 포기하세요. 대신 현금 5억 드릴게요. 싫어요. 싫어? 안 판다고요. 팀장 표정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장님, 계속 이러시면 가게 망해요. 손님 다 떠나고 빚만 남을 거예요. 나가세요. 10억? 마지막 제안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라고요. 팀장이 나갔어요. 그날 하루 손님이 5명밖에 안 왔어요. 저녁에 도윤이가 왔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이모, 미안해, 도윤아. 내가 너 믿고 버티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망할 것 같아.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제가 뭔가 찾아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이는 노트북을 들고 밤새 뭔가를 찾았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이모, 찾았어요. 뭘? 증거요. 도윤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개발업체 대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건 구청 담당 공무원 이름. 그게 왜? 이 사람들 친인척이에요. 사촌관계. 진짜? 네. 가족관계 증명서 떴어요. 공개 정보예요. 그럼 이건 이해충돌이에요. 공무원이 친척 회사 일 봐주면 안 돼요. 법 위반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나 언론사에. 그럼 적어도 방해는 멈출 거예요. 눈치 보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도 제보했어요. 이틀 후 신문 기사가 났어요. 개발업체 마이너스 공무원 유착 의혹,
감사원 조사 착수. 그날부터 점검이 멈췄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일주일 후 담당 공무원이 교체됐어요. 그리고 개발업체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우리가 좀 과했습니다. 계약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1로 50평, 원래대로요. 진짜요? 네. 더 이상 문제 안 만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아, 우리 이긴 거야? 도윤이가 웃었어요. 네. 이겼어요.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모가 포기 안 하셔서예요. 저만 있었으면 못 이겼어요. 우리 둘이서 이긴 거네. 네. 우리 한 달 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6개월 뒤였어요. 새 건물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A-1호 앞에 섰어요. 50평짜리 입구 바로 옆 점포,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넓은 공간. 이모, 여기가 우리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 저도요.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공간이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아. 네. 우리 뭐부터 할까? 도윤이가 공책을 펼쳤어요.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 공책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인테리어 계획, 메뉴 구성, 가격 책정, 마케팅 방법. 너 언제 이걸 다. 틈틈이요. 포기 안 할 거니까 미리 준비했어요.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점포 한가운데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이모, 응? 우리 정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0년 분식집 경력이 어디 가겠어? 떨려요. 나도. 근데 기대돼요. 나도. 우리는 웃었어요. 밖에서는 물류센터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저 사람들이 우리 손님이 될 거예요. 도윤이가 창문을 보며 말했어요. 이모, 한 달 후면 손님 꽉 찰 거예요. 그럴까? 네.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 평균 200명. 200명? 네.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는 방과 후에요. 주말도 있고, 숙제는 빨리 하면 되죠.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생 많겠네. 아니에요. 이모가 더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둘이 함께니까 괜찮아. 네. 함께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모. 왜?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왜? 혹시 이모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실까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도윤아, 잘 들어. 너는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럼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은 필요 없어도 함께 있는 거야.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진짜야. 너 없으면 나 안 돼. 저도요. 이모 없으면 저 안 돼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윤이가 물었어요. 이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호적에 올릴 수 있어요? 뭐? 저, 이모 진짜 가족 되고 싶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도윤아,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하자. 네, 입양하자. 너 내 아들 되자. 도윤이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진짜요? 진짜야.
나도 그러고 싶었어. 도윤이가 와락 안겼어요. 고마워요, 이모. 아니, 엄마.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엄마.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응, 내 아들. 그날 밤 우리는 입양 서류를 찾아봤어요. 복잡했지만 도윤이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3개월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새가게 오픈하고 바로 하자. 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고 도윤이는 동선을 직접 설계했어요. 주방은 여기, 주문받는 곳은 여기, 테이블은. 업체 사람이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전문가가 설계한 것 같은데요? 제가 했어요. 너 몇 살인데? 13살이요. 진짜? 한 달 후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간. 도윤이 설계대로 만들어졌어요. 개업일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개업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도윤이도 마찬가지였는지 새벽 4시쯤 방에서 나왔어요. 이모 안 주무세요? 응. 너도? 네. 떨려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요. 도윤아, 만약에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올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이모, 저 계산 틀린 적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윤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측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무섭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이모랑 같이니까 괜찮아요. 그래. 우리 같이니까. 새벽 5시 우리는 새가게로 갔어요.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모, 제가 열게요. 도윤이가 열쇠를 돌렸어요. 불을 켰어요. 환한 실내가 보였어요. 새 주방, 새 테이블, 새 간판, 분옥인의 떡볶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가게였어요. 도윤아, 예뻐요, 이모. 정말 예뻐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오전 11시 개업했어요. 입구에 꽃 화환도 놓고 전단지도 돌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안 왔어요.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요. 1시간 더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도 안 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도윤이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데, 계산이 틀렸나? 그때였어요. 물류센터 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여기 새로 생긴 분식집? 응, 들어가 보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3인분이요.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도 그날은 유난히 떨렸어요. 그 사이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여기 김밥도 돼요? 네, 물론이죠. 저는 튀김이요. 네. 테이블이 금방 차져요. 도윤이가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했어요. 정신없이 1시간이 지났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여기 자주 올 것 같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주저앉았어요. 후, 이모 몇 명 왔어요? 도윤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2명이요. 82명? 네. 1시간 반 동안요. 대박이네. 저녁에는 더 올 거예요. 도윤이 말대로였어요. 저녁 시간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여기 소문 들었어요. 맛있다며? 점심에 먹어봤는데 또 왔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네요. 그날 하루 총 158명이 다녀갔어요. 매출은
계산하기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모, 오늘 247만 원이요. 뭐? 247만 원. 하루 매출이요. 전 가게에서는 한 달 매출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제가 3번 확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아, 우리 진짜 해냈어. 네, 해냈어요. 첫날이 그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일주일 후,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물류센터 옆 분식집 진짜 맛있대. 거기 사장님 손맛이 대박이래. 나도 가봐야지. 한 달 후, 저는 더 이상 튀김 기름 앞에만 서 있지 않았어요. 직원을 2명 뽑았거든요. 도윤이가 면접을 봤어요. 이모, 이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네. 성실하고 꼼꼼하고 친절해요. 도윤이 눈은 정확했어요. 2분 다 일을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도윤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모, 이거 봐요. 뭔데? 위층 점포들 임대료요. 이번 달 들어온 거. 얼마? 320만 원이요. 가게 매출도 한 달에 6천만 원이 넘었어요. 재료비, 인건비 빼도 2천만 원은 남았어요. 거기에 임대 수익까지 더하면. 도윤아, 우리 부자 된 거야? 도윤이가 웃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유 생긴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건데. 이모, 이제 튀김 기름 냄새 안 나잖아요. 맞네. 정말이었어요. 더 이상 하루 종일 기름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해주고 저는 관리만 했어요. 도윤아. 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야말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외식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모, 여기 스테이크 맛있어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내일 구청 가요. 왜? 입양 서류 제출하는 날이에요. 벌써? 네. 3개월 지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내일 가서 내면 언제쯤? 한 달 후면 확정돼요. 한 달. 그럼 저 진짜 이모 아들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내 아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다 준비하셨네요. 신청인 정분옥, 피임양인 이도윤. 네. 도윤군, 너 정말 입양되고 싶어? 네. 정말이요. 좋은 이모 만났구나. 최고예요. 공무원이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 나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왔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한 달만 기다리면 돼요. 응, 기다리자. 그 한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도윤이는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이모, 이번 시험 전교 10등 했어요. 진짜? 우리 아들 천재네. 공부할 시간 생겨서 그래요. 이모 덕분이에요. 어느 날 그 개발업체 팀장이 가게에 들렀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장사 잘 되시네요. 덕분에요. 팀장이 웃었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때 포기 안 하신 거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확장 계획 있으세요? 지점 내신다거나. 아직은 생각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리 몇 개 알고 있거든요. 팀장은 떡볶이 한 그릇 먹고 갔어요.
계산하려는데 돈을 더 놨어요. 거스름 돈이요. 아니요, 그냥 받으세요. 그때 제가 무례했죠. 사과의 의미예요. 팀장이 나갔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변하네요. 응? 우리가 성공하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네. 근데 이모는 안 변했어요. 네. 처음에 떡볶이 주시던 그대로예요.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안 변했어. 처음에 공책에 기록하던 그대로야. 우리 안 변하기로 해요. 그래. 약속? 드디어 한 달이 지났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양 허가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아. 네. 됐어. 입양 허가 났어.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요? 진짜야.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모, 아니 엄마 축하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직원들한테는 보너스를 주고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좋은 아들 두셨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게도 잘 돼서. 에이, 사장님 실력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집에 와서 우리는 호적 등본을 봤어요.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모 정분옥, 자정도윤. 도윤아, 이제 성도 바뀌었네. 네. 정도윤이에요. 어때? 좋아요. 진짜 가족 된 것 같아요.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야. 네, 엄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반장 됐어요. 네. 아이들이 뽑았어요. 도윤이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챙겨준대요. 그래요? 네. 좋은 아드님 두셨어요. 전화를 끊고 도윤이한테 물었어요. 반장 됐다며? 도윤이가 쑥스러워했어요. 네.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네. 다들 좋아요. 우리 가게도 자랑했어요. 그래. 네.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주 도윤이가 친구 5명을 데려왔어요. 엄마, 제 친구들이에요. 어서 와. 많이 먹어. 저는 떡볶이, 김밥, 튀김을 푸짐하게 내줬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저를 봤어요. 도윤아, 내 엄마 진짜 요리 잘하신다. 우리 엄마 최고야.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엄마.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단어. 6개월이 더 지났어요. 가게는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블로그 리뷰도 수백 개가 올라왔어요. 분옥인의 떡볶이 진짜 맛집 인정. 사장님 인심도 좋으시고 맛도 최고예요. 물류센터 근처 최고의 분식집. 어느 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랑 프랜차이즈 계약하실 생각 없으세요? 프랜차이즈요? 네. 사장님 가게 너무 잘 되니까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대박 날 것 같아서요.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도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가게만의 맛이 있잖아요. 엄마가 직접 만드는 그 맛. 그걸 다른 데서 똑같이 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요. 시스템 더 완벽하게 만들고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도윤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대신 우리는 가게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레시피를 문서화하고 직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품질 관리를 강화했어요. 전부 도윤이 아이디어였어요. 엄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지점 낼 때도 편해요. 그래. 천천히 준비하자. 1년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이제 15살이 됐어요. 키도 훌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엄마, 저 이제 중3이에요. 벌써 중3이야? 네. 내년이면 고등학생. 시간 참 빠르다. 엄마는 안 늙으시네요. 허허, 늙긴. 흰머리 봐. 그래도 예뻐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냥, 저 그때 배고플 때 떡볶이 주셔서요. 그게 벌써 2년 전이네. 네. 그때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나도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가게 문 닫고 빚에 쪼들리고 우리 서로 구한 거네요. 그러게. 신기한 일이야. 엄마, 응? 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가게도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더 크게 키워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눈물이 났어요. 도윤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옛날 통장을 꺼내봤어요. 2년 전 잔고 2,300만 원. 지금 잔고 2억 8천만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엄마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일상. 그게 제일 소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내가? 네. 엄마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도윤이가 계란말이를 만들고 밥을 차렸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때요?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도 잘하네. 엄마한테 배웠죠.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도윤아. 네. 행복해? 도윤이가 빙긋 웃었어요. 네. 엄마는요? 나도. 그럼 됐네요. 그래. 그걸로 충분해. 아침을 먹고 우리는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익숙한 공간. 2년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곳. 엄마, 오늘도 파이팅? 응, 우리 아들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음식을 만들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 점심시간 손님 한 명이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 잘 되시네요. 운이 좋았죠. 도윤이가 옆에서 웃었어요. 운이 아니에요. 엄마 실력이죠. 손님이 웃었어요. 아드님이 엄마 자랑 대단히 하시네요. 우리 엄마 최고거든요.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기.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와, 예쁘다. 엄마, 소원 빌어요. 소원? 네. 별똥별 떨어질 때 빌면 이루어진대요. 너는 뭐 빌 거야? 도윤이가 눈을 감았어요. 비밀이에요. 뭔데?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저도 눈을 감았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눈을 뜨니까 도윤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뭐 빌었어요? 비밀.
에이, 말해줘요. 안 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우리는 웃으면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2년 전 낡아 빠진 폐가에서 시작된 기막힌 제안.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전이었죠. 배고픈 아이에게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 순간. 그게 진짜 시작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인생을 건 선택은 가족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함께할 우리 집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분옥인의 떡볶이는 5년 후 세계의 지점을 냈고 도윤이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돈도 성공도 좋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어요. 서로를 믿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